안녕하세요. 경영정보 시스템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장 지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기술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오랜 시간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계셔서 이제 슬슬 지칠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그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오늘 다뤄봐야 할 내용들이 첫 번째가 이제 그 사무 자동화 시스템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그룹웨어라는 개념 기업에서, 그 다음에 그룹웨어 매트릭스, 그 다음에 그룹웨어의 기대 효과, 그룹웨어 성과 모형, 그 다음에 그룹웨어의 향후 전망, 지식관리 시스템, 이렇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제 그 사무 자동화 시스템 아래 이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룹웨어라고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쉽게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면, 밑에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주로 이제 뭐 정보를 생성한다던가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룹웨어는 조직원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는 어떤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워드 프로세싱, 여러분 다 쓰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도, 그죠? 뭐 텍스트 에디터 여러분 많이 쓰고 계시는 뭐 한글이라든지 MS 워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건 스프레드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좀 버전이 옛날 버전이라 엑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로도 다 모든 거 계산도 되고 문서도 작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그래픽, 문서 이미징, 문서를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문서 같은 책도 그러고, 그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쉬운 게 밑에 전자출판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자료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갖게 되면은 남의 자료를 이렇게 내가 어, 무단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PDF 파일로 전환, 이미지 파일로 전환을 하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문서 이미지. 물론 이미지 파일로 전환을 시켜도, 시켜도 또 기술이 발달해서 그걸 또 문자로 인식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긴 한데 하여간 문서 이미징 하는 법, 그 다음에 전자출판, 이 자료가 나왔을 때는 참 이게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번에 한번 전자출판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등록을 했는데, 제가 등록한 업체들이 위퍼블이라는 업체가 있고 유페이퍼, 여기 작가 등록을 제가 완료를 했고요. 언젠가 좀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재를 쓰기 위해서. 네, 북크크, 크몽, 타링,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회사,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자 출판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위퍼블, 유페이퍼, 뭐, 북크크, 크몽, 타링, 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작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한글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문서를 작성하던, 아니면은 뭐 워드 프로세서가 되든 파워포인트가 되든 다 상관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다 작성을 한 다음에 뭐 소설을 쓰던 뭐 어떤 저만의 어떤 노하우를 쓰던, 제가 요새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걸 많이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마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저도 이게 작가 등록을 했는데, 나중을 위해서 이제는 너무 쉬워요.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어떤 책을 출판을 하려면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그죠? 지금도 오프라인 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누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꼭 지식적인 게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올려서 판매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출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떤 책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는 뭐 보통 그 저작권이 뭐 10,000원이면은 뭐 8%에서 10%밖에 못 받아요. 저자는 그뭐 800원에서 1,000원밖에 못 받아요. 10,000원짜리 책이면. 근데 전자 출판을 했을 때는 그게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뭐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거 뭐 부크크, 크몽, 타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혹시 모르시면 한번 인터넷 한번 뒤져 보시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예. 하여간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어떤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 뭐 말만 이렇게 거창하게 돼 있지. 여러분 다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룹웨어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원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는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있죠. 이메일, 전자우편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음성우편, 팩스 약간 좀뭐 쓰긴 써요. 그죠? 그래도 어떤 중요한 서류 같은 거 받을 때. 전자회의실, 그 다음에 컴퓨터 회의, 또 화상회의나 그 음성회의, 전자달력,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는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지만, 여러분, 줌 화상 수업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려운 게 아니고, 사무 자동화 시스템 말 그대로, 어, 여러분이 쓰는 강 저는 이제 MS 오피스 계열군을 많이 예를 드는데요. 기업에서도 똑같아요. 그거 말고 못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거면 다 됩니다. 하여간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관리 문서 처리에 대해서 워드 프로세싱, 당연히 텍스트 에디터 앞서 말씀드린 한글 프로그램이나 MS 워드나 그죠? 뭐 문자 정보 편집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엑셀 이거 옛날 버전입니다. 수치 정보를 가공할 수 있고 그죠? 엑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래픽하고 프레젠테이션, 뭐 그래픽 작성할 수 있고 여러분이 쓰고 계신 MS 오피스 계열군의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도 다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문서 처리해서 문서 이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서를 이미지로 관리한다라는 거죠. 이미지로 저장시 PDF 파일로 변환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전자출판. 전자출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거를 뭐 한글이건 워드건 작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파일을 저장하기 누르면 PDF로 변환하기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눌러서 그래픽, 이미지로 저장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회사들 크몽, 타릭, 뭐 부크크 이런 데 올리면 이미지 파일로 이제 그 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서 이미징 시스템에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일이었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뭐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통 집에서 쓰는 프린터 중에 스캐너 기능이 있는 프린터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스캔 받으면 쫙 그 이미지로 인식을 하잖아요. 얘가 그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쓰시는 어떤 많이들 쓰실 거야. 프린터기에 단순하게 프린팅 기능만 있는 게 있고 또 스캐너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이미지를 출력하고 또 방금 언급했듯이 어떤 텍스트 에디터 가지고 그죠? 얼마든지 PDF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룹웨어 개념 그래가지고 산업계하고 학계에서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약간 개념적 혼동을 해서 산업계에서는 이제 그룹웨어 개념을 노트란 말을 좀 많이 쓰고 학계에서는 전자회의 시스템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뭐 학계고 업계고 전부 다 전자회의 시스템이란 말을 씁니다. 약간 이 자료가 예전 버전이라 그 전에는 뭐 이 그룹웨어 개념을 그룹웨어란 말도 쓰고 CSCW, GDSS, GSS, EMS, 워킹 그룹, 컴퓨팅 뭐 이렇게 비슷한 언어들을 막 썼어요. 이 개념을 그냥 그룹웨어 말 그대로 그룹웨어 뭐 워킹 그룹 뭐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들이 좀 범람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럼 뭐 밑에 포괄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포괄적인 정의는 뭐 딴 게 아니고 이 그룹웨어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팀 위주로 구성된 조직에서 그죠? 구성원들의 목표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 기술이다. 이게 이제 그룹웨어의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팀 위주로 구성된 조직에서 뭐 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구성원들의 목표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 기술, 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로터스 노츠 메인 메뉴 옛날 그림이라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 생각하세요. 엑셀이 그 뒤에 나온 거니까 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룹웨어 성과 모형. 뭐 조직에서는 그죠. 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을 배우시는데 뭐 그룹도 중소기업도 있고 소규모도 있고 뭐 그죠. 직원 몇 명 있는 회사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제 좀 대기업 위주로 그죠. 큰 회사 위주로 이제 포커스를 잡고 그죠. 이런 것들을 원활히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뭐 보시면은 그룹웨어의 성과 모형에서 어떤 기업을 예를 들면 현대나 뭐 삼성 이 큰 기업들 보시면은 그룹 사이즈라든가 또 그룹 원간의 거리 이게 뭐 같은 부서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대기업들은 크잖아요, 그죠? 부서도 다르게 있고 그다음에 그룹의 구성이라든가 각 그룹의 응집력 같은 것들 어떤 그룹의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부서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냥 각 부서마다 각 팀마다 그죠? 그룹마다 어떤 과제 완료를 위해서 필요한 팀 업무가 있습니다. 그죠? 각각 파트별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과업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도출한다든가, 그죠? 대안을 선택한다든가 등 과제의 난이도들을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조직 상황.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그 기업마다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경영정보 시스템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어,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이 시청을 하시는 방식이지만 수요일 수업 받는 분들이 있고 일요일 날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같은 과목이라도 그 분위기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같은 학교에서도 같은 과목을 다른 클래스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보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기업마다 또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도 있고요. 또, 뭐, 보통 오너들의 가치가 그 그룹의 가치로 가는데, 하여간 또 조직만의 특수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촉박성, 그 다음에 문제의 중대성, 보상 구조, 어떤 조직 상황에 맞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조직의 어떤 시스템의 사용 용이성이라든가, 뭐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사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원해주는 모드라든가 유용성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쫙 취합이 돼서 의사소통 패턴이라든가 업무 수행 방식, 뭐 그룹 역학 등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이제 성과가 이루어진다. 효율성 및 효과성, 만족도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룹의 성과 모형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룹웨어 매트릭스라고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팀을 위한 정보 기술 지원해가지고 시간대하고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이해가 가듯이 동일 시간대의 상위 장소 기업입니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줌 수업 하듯이 그죠? 여러분 다른 과목도 줌 수업 하실 겁니다. 그때는 같은 시간대에 장소는 각각 여러분 집에서 보시거나 뭐 카페에서 보시거나 그죠? 기업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상위 장소와 상위 시간대,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 여러분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이메일, 전자 우편이라든가 음성 우편, 그다음에 전자 결제하는 거. 저도 요새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자 결제를 합니다. 뭐 사인 같은 것도 전자 결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 서류함, 뭐 컴퓨터 회의, 그 다음에 동일 장소와 동일 시간대에 사는 거, 이제 전자회의실이라든가 전자백판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장소에 다른 시간대, 정보센터 하다든가 팀룸, 이제 기업에 갖추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계셔서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너무 그냥 뭐,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일본을 비유를 하면, 알고 계시죠? 지금 뭐, 국가나 시도, 군, 뭐 이런 데서 이제 긴급 재난 지원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뭐, 이게 도마다 다르고, 경기도는 각자 뭐 10만원씩 지원해줬고, 또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고, 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있고, 각자 신청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어때요?
신청을 하고 나면 대충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바로 온라인으로 해서 빠르게 본인이 기록한 뭐 자기 뭐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캐시카드,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또 국가에서 해주는 카드가 있어요. 그걸 하든가 아니면 뭐 상품권도 있는데 상품권을 이제 없앴더라고요. 그 유효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나라 한 이틀이면은 이게 다 처리가 돼요. 근데 일본은 지금 아시죠? 온라인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저 깜짝 놀랐던 이유가, 지금 많이 우리가 추월해가지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고 뭐 LG도 있고 많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소니라는 기업,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소니, 뭐 패나소닉,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샤프, 뭐 일본 기업이 최고였어요. 뭐 전자제품, 아니 뭐 한국 어림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왜, 민족? 죄송합니다.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뛰어나게 발달한 애들이 왜 이번에 그게 안 되는가를 봤더니 그 나라의 문화가 있었던 거 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니까 이제 보니까 재택근무도 걔네는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더 웃겼던 게, 저는 좀 한두 달 전인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애들은 학교에 나와 있고 선생님은 없어. 강의실에 없고 선생님 화면을 보고 있는, 이게 뭔 짓이지?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일본은 우리처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 집에서 다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업에서도 재택 근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들은 또 도장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나라도 도장과 사인을 병행하는데 거의 이제 사인합니다. 항상 윗사람한테 뭔가 결제를 받으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렇게 쭉 살다 오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저는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그죠? 일본, 그래도 우리가 민족적으로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거고, 어떤 기술력이 이게 안 돼 있다라는 거 상상 못 했어요. 돈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거꾸로 우편으로 보내라고 해요. 애들이 온라인으로 한 거를 일일이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다시 확인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뭔 경우가.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일본이 그런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화, 또 뭐 그냥, 또 여러분이 나중에, 이건 경영정보 시스템 시간이니까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역사를 살펴보면 걔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알아요. 일본이란 나라는 단 한 번도 뭡니까,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난 적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윗사람이 시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따라가는 민족이,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역사책 한번 보세요. 걔들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지금 너무나 우리나라는 당연시 되고, 또 지금 뭐 저도 이렇게 뭐 OBS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녹화를 해서 다시 또 이거를 유튜브로 올리고, 이런 게 다 온라인으로 지원되는 어떤 시스템들이잖아요. 그죠? 저도 개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쉽게 뭐 핸드폰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참 이거 황당합니다. 지금 뭐 하여간 기뻐해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게 뭐 주로 이제 기업에서만 했지,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닥 그렇게 이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죠? 경험도 없었고. 근데 여러분들은 코로나 덕분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뭐 원래 사이버 대학도 원래 존재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 어느 나라나 그럴 것이다 했는데, 알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한국이 상당히 발달돼 발달돼 있었더라는 거, 새삼 느끼면서, 우리는 참 사실은 행복한 환경에 살고 있다. 좀 말이 좀 셌습니다만, 하여간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기업에서만 이게 와닿는 얘기였고, 학교에서 이런 걸 들으면 뭐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좀 그런가 보다, 이 정도였지만, 지금 여러분 제 화면 보고 있잖아요. 다 뭘로 보고 있어요, 그죠? 뭐 화상회의는 아니지만, 그죠? 화상회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비스무리한 거 아닙니까? 하여간 저도, 응? 물론 뭐 줌으로 하면은 줌 수업하는 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룹웨어 매트리스 다 시간대하고 요거 장소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 그리고 계속해서 동일 장소에 동일 시간대 그룹이에요. 그죠? 방금 말씀드린 거. 동일 장소에 동일 시간대, 그죠? 전자회의실하고 전자백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백판이란 말 아시죠? 그 화이트보드인데 전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전자회의실. 주로 전자회의실은 구두 토의보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전자 방식에 의한 토의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병렬 처리에 의한 브레인스토밍.
다수의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이게 병렬 처리라는 거 알죠? 패럴럴.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멀티태스킹 한다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아십니까?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 브레인. 어, 만약 오프라인에서 그냥 뭐 다 이 브레인스토밍이 뭔지 아시는 분도 많으니까 제가 사장이고 여러분이 직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분위기를 예전에는 좀 이렇게 기업이 수직적인 구조였잖아요. 위에서 시키고 내려가는 거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여러 명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어, 개급장 띄고 그냥 편안하게 너희들의 생각을 그냥 마구잡이로 내 던지는 겁니다. 그죠? 자신의 생각을. 그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겠죠. 전자회의라면 좀 더 편하게 되고, 다음에 뭐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의견 같은 거 취합을 할 때 개인들의 의사가 있잖아요. 생각이 있고, 굿 아이디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것들을 다 편안하게 막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의 어떤 리더가 정리하고 이걸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병렬 처리에 의한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익명성 보장. 이슈와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할 때 이제 전자회의실이니까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또 얼굴 보니까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만 뭐 전자회의실에서 하면 익명 처리, 익명성 뭔 말인지 알죠? 자기 이름 내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회의 시간의 단축, 그 다음에 회의 성과의 증대, 참여자의 만족도도 증가할 수 있는 거고 전자회의실을 사용하면. 그다음에 정책 개발이라든가 문제 발견, 의사결정 등이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자 백판은 말 그대로 백판을 통해서 아이디어, 문자, 그래픽 등을 공유. 말 그대로 전자식으로 돼 있으니까 뭐 요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그런 전자 백판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다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뭐 하여간 거기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자나 그래픽들도 막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설계 등이 유용하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동일 장소에 동일 시간대 그룹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요새 IBM 회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우리나라 삼성 뭐 이런 것처럼 IBM. 원래 그 원어는 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약자거든요. IBM, HP, 휴렛 패커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한 회사인데 요새 좀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예전에 삼성 이런 데가 좀 밀리고 있을 때 얘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뭐 저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이거는 그냥 뭐 전자회의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의 효과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회의 소프트웨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이걸로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하니까 그죠? 익명성도 보장되고, 앞서 설명드린 이런 것들, 또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도 할 수 있고, 컴퓨터라니까 동시에 이렇게 다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이점들. 다음에 이제 동일 장소 상위 시간대 그룹, 동일 장소 상위 시간대, 이게 정보센터나 팀룸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장소는 동일한데 시간이 다를 때 보시겠습니다. 동일 장소 상위 시간대 그룹이에요. 일단 정보센터, 조직 내 사용자들에게 자문과 교육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에 이제 정보센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자문 스텝으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시간대 정보센터를 찾는 팀원들을 위한 정보 교환, 그 다음에 정보 공유 기능 제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 룸스, 뭐 이게 정보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팀 룸을 통한 그룹 업무 지원,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한 번에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정보센터나 팀 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죠? 상위 시간대 다른 부서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대 정보센터를 찾는 팀원들을 위한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가 정보 공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장소입니다. 다음에 상위 장소 동일 시간대 그룹이에요. 상위 장소 동일 시간대, 상위 장소 동일 시간대. 이거 화상이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줌 수업 하시는 거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상위 장소 동일 시간대 그룹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뭘 헷갈렸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상위 장소 동일 시간, 상위 장소
동일 시간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음성회의 시스템도 있고 또 화상회의 시스템 그쵸 이게 뭐 음성회의도 말 그대로 전자기술을 통한 의견 교환 토의 뭐 이거는 음성만 들어가는 거니까 의사소통의 음성에만 의존함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그냥 파워포인트에다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음성만 입혀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더 불편하실래나? 이게 얼굴을 보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해도 그렇잖아요. 만나서 얼굴을 보고 통화하는 거 하고 또 이제 말만 음성만 들어가는 거 오해 소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의사소통이 음성만 가지고는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화상회 뭐 이거보다 훨씬 윗버전이니까 영상도 나가니까 그죠? 영상, 음성 다 나가는 거니까 화상회 시스템은 대면 효과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여러분들과 함께 줌으로 한 번 만나 뵀는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뭐 당연히 뭐 장소만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얼굴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어떤 권유나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 유용하다. 그죠? 직원들 만나서 뭐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를 권장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설득이 필요할 때는 이제 얼굴을 보면서 그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소통하기가 원활하겠죠. 그래서 의견 대립을 해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 참석과 관련한 비용 이게 되게 중요하죠.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줌 수업 해봐서 알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어떤 기업에서 다 모이게 하려면 그 장소도 필요하고 그죠? 시간도 잡아야 되지만 이거는 경제학 측면으로 보면 기업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죠?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 상위 장소와 동일 시간대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뭐 기업의 화상 회의실 뭐 그림으로 잠깐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위 장소 상위 시간대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쓰고 있는 그죠? 이메일 전자 우편이라든가 음성 우편. 저도 여러분들한테 매주 전자 우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 시간을 빌어서 출석용 레포트 및 뭐 기타 거시기들 다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 조직에서 이미 보편화된 그룹 웨어입니다. 그룹 웨어 그죠? 우리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고 있어요 매주. 그다음에 전자 결제 이 역시 뭐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뭐 저희 직장은 학교니까 학교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지를 않으니까 어떤 저희도 이렇게 사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두어 번 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전자 문서가 날라와서 거기서 사인하고 1번이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황당해요. 보면 그 워크플로우 라인을 따라 결제 단계, 절차 축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저기를 간 적이 있어요. 국민은행. 제가 이제 지역이 가평 지역이기 때문에 가평 군청까지 갔는데 국민은행이 거기 있어가지고 이제 왜 그랬냐면 그 뭐 지원금을 받고 지금 국가 재난 그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하려면은 인증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제가 뭐 어머니 이메일도 다 만들어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해놨는데 공인인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걸리잖아요. 그죠? 이제 어머니 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은행 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 경제생활 안 해서 모르시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OPT, OTP지 OTP 원타임 패스워드 그 비밀번호 지키는 거 있잖아요. 돈 송금 같은 거 할 때 그죠? OTP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뭐 모바일로도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돈도 보내고 돈도 받고 그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깔아야 되고 은행 거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받아야 되죠? 공인 인증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머니 걸 만들어 갔는데 그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을 신나 예전에 제가 손으로 다 썼거든요. 은행 가서 그죠? 이 종이에다 뭐 다 썼어요. 그리고 뭐 하루 최고 얼마까지 보내고 뭐 다 쓰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전자 문서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만 하면 되더라고요. 사인만 하면 되고 되게 빨라졌더라고요. 하여간 은행에서도 싹 바뀌었더라고요. 별로 쓰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화면에다가 체크만 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왔는데, 하여간 그다음에 전자 서류업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페이퍼리스 오피스, 종이 없이 한다는 얘기죠. 그걸로 이제 비효율성 증대, 비효율성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페이퍼리스 오피스로 인해서 비용 효율성 증대, 비용, 그러니까 돈이 이제 세이브 되니까. 그다음에 문서의 신속 정확한 검색 기능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컴퓨터 회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회의 가능, 뭐 데이터베이스 접근 가능, 컴퓨터로 하고 있으니까 회사 DB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뭐 전자결제 과정의 예시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아직 뭐 쓸 일이 없겠죠.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겠습니다만, 이건 뭐 예시니까 그림으로만 이렇게 한 번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그룹웨어의 기대 효과는 뭐냐? 말 그대로 조직원들, 팀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업무 분담이라든가 협력 작업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성 제고한다. 기업에서는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시간, 뭐 회의 시간, 뭐 프로젝트 수행 시간이라든가 의사 결정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단축시킬 수가 있고, 조직 변화와 촉진, 팀 중심제의 수평적인 조직. 뭐 말은 이런데, 그리고 모든 조직이 이제 수평적으로, 그죠? 그래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이게 좀 수평적이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조직이라는 거는 상관도 있고 동료 직원도 있고 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인데, 이제 뭐 계속 수평적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 참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만, 어떤 조직이라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도 수직적인 게 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지휘 체계로. 그러나 예전엔 너무나 일방적인 수직 체계였고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였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앞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출판도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몇 군데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관심만 있으면 작가로 등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도 쓸 수 있고요. 출판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노하우 다 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이게 요거를 수업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번 연도에 이번 뭐 지난달에 제가 올렸나 뭐 그랬습니다. 전자출판도 한번 해보려고.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이름으로 책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먼저 작가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기존의 이런 거 잘 활용하십시오. 그죠?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을 다닐 때 그랬고, 여러분이 요런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교수님은 뭐 아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는 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안 거죠. 먼저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앞선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독특하게, 그죠? 그냥 유튜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를 올리면서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찍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지금 OBS 프로그램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쵸.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이렇게 음성 녹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OBS는 뭐 지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 돈 내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 무료로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에 뭐 물론 뭐 길게 찍다 보면 여러 번 건지 인간관계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집도 하고 막 이런 뭐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길게 끄는 적도 있고 막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좀 에러도 발생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그 곰믹스인가 뭐 있어야 하여튼 다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뭐 어떻게 해요? 다 무료로 주는데 좀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지금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도 저 이제 무료로 주는 거 다 들어가서,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고맙게도 그런 거 먼저 쓰신 유튜버들이 다 설명을 해주고, 뭐 10분, 15분, 뭐 긴 건 1시간짜리 이렇게 저도 보면서, 저도 처음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또 여러분이 뭐 음식을 잘 만든다, 뭐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인다, 책으로도 출판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가 있고, 이게 자본주의에서 또 수익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씩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공부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거 다 그렇구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
이용을 할 줄 알아야지.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제가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지식의 활용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뭐 하여튼 이번 학기에 뭐 이 책은 아닌데 인간관계를 지금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쓰려고. 물론 뭐 제가 싹 해놓고 이거 얘기를 해야 좀 효과가 있는데 하여간 저도 어 이렇게 밖에 나갈 시간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이거 하려면 또 출판사 찾아가고 말이죠. 전혀 출판사 찾아간 데가 없습니다. 그냥 앞서 말씀드린 회사에다가 다 작가 등록해놓고 이제 제가 자료 다 만들면 한번 해보려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전자 출판을 할지 그냥 오프라인에서 출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들도 한번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책을 써야지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활용해야겠구나. 어디 나가지도 않고 다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응용 삼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뭐 수업 시간에 돈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니까 여러분 배운 거를 자신의 지식을 그거 좋은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판매할 수 있다라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다음에 수평적 얘기하다가 좀 말이 좀 샜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 도구의 역할, 그다음에 경쟁 우위 창출기의 제공. 뭐 당연히 이런 그룹웨어가 잘 돼 있고 모든 뭐 회사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경쟁 우위 창출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딴 회사에 비해서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그룹웨어의 향후 전망, 뭐 애니타임 애니웨어 그죠? 아무 장소나 아무 시간대, 아무 형태 그룹 업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끝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 조직 정보 시스템으로의 발전. 이 모든 시스템은 이게 연동이 잘 돼야 된다. 그죠? 타 시스템과의 연계, 데이터베이스 등, 그다음에 그룹웨어의 기능 간의 통합이라든가, 그룹웨어,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그 하위 시스템 간의 통합이라든가, 인터넷 환경의 접목, 앞서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한국 끝내줍니다. 그죠? 인트라넷 구축, 인터넷은 회사 자체에 대해서, 그죠? 우리 회사는 우리끼리만 봐야 되잖아요? 자신의 뭐, 패스워드나 아이디가 있겠죠. 내가 A라는 회사 다니면 우리끼리만 봐야 되니까, 이제 인트라넷을 구축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인터넷과 연결,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그룹웨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식관리 시스템. 지식 근로자가 조직의 어떤 비즈니스 지식을 창조하고 정리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시스템이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지식관리 시스템. 뭐 기업이 지니고 있는 지식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밑에 보시면 지식관리 시스템의 기술 요소, 지식 창출과 지식 공유가 있는데, 지식 창출, 그다음에 획득 기술, 워크플로우, 뭐 전자회의, 전자토의 포럼 등이 있고, 지식 공유나 교환 기술은 전자 문서 관리라든가 그룹웨어, 인트라넷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관리 시스템의 구축상의 이슈는 이제 CKO라고 해서 지식 담당 이사의 역할. 뭐 어떤 전자 시스템이 발달하다 보면 그죠? 그걸 담당하는 분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지식 중심 조직 문화의 조성, 뭐 이런 걸로 오늘 시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지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기술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